지금 50대 이후에 이렇게 돈 쓰시면 집 한 채 있어도 노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려고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로 뛰어드는 순간 속도가 아니라 낭떠러지가 됩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통장 잔고는 비어있고 월급은 끊기는데 지출 습관은 그대로이고 퇴직금은 한 번에 크게 굴려야 한다는 착각까지 붙습니다. 이 조합이 노후를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루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순합니다. 집을 자랑할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투자를 자랑할 게 아니라 생존 가능한 생활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시스템 위에서만 도구로 쓰셔야 합니다. 먼저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집은 상수입니다. 집이 20억이어도 30억이어도 오늘 카드값을 못 내면 재앙입니다. 한국에서 특히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집을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팔면 시세가 계속 보입니다. 팔고 전세로 가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집은 그대로 두고 생활비는 점점 얇아집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첫째, 소비를 줄이기보다 자산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산을 안전하게 굴리기보다 한 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셋째, 한 방의 후보로 레버리지 투자가 들어옵니다. 넷째, 하락 한 번에 멘탈이 깨지고 계획 없이 팔고 다시 더 위험하게 들어가고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개인 인생의 CEO로 부임했는데 매출과 비용표를 안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 CEO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이번 달 매출 얼마, 비용 얼마, 남는 돈 얼마.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버티는지, 위기가 오면 몇 달 버티는지, 어떤 비용부터 줄일지, 어떤 매출을 늘릴지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그걸 안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무너지는 소비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를 바꿉니다. 보험을 과하게 듭니다. 자녀 교육비가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커집니다. 경조사비와 관계 비용이 줄지 않습니다. 여가가 늘면 돈이 더 나갑니다. 카드 결제가 당연한 생활이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일을 끝냈다. 퇴직금은 내가 해방되어 받은 보너스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퇴직금은 해방 자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직이 끝난 자리에서 업을 만들기 전까지 버티라고 준 완충제입니다. 그런데 완충제를 한 번에 던져서 생활비를 뽑아 쓰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시간만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 세 가지 축입니다. 경제력, 생활력, 생존력. 경제력은 말 그대로 얼마를 버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입니다. 생활력은 청소, 요리, 빨래, 루틴, 지출 통제 같은 일상을 운영하는 힘입니다. 생존력은 월급이 끊겨도 돈을 벌 수 있는 태도와 기술과 실행력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국의 중년들이 특히 약한 게 생존력입니다. 월급으로만 살아온 시간이 길면 월급이 끊기는 순간 날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자마자 문화 충격이 옵니다. 5일 출근, 이틀 휴식에 익숙한 사람이 갑자기 7일 휴식이 되면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리듬이 무너지고 관계 소비가 늘고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권하는 건 반퇴입니다. 완전히 쉬지 마시고 일하는 리듬을 줄이되 유지하셔야 합니다. 3일 일하고 4일 쉬는 구조, 이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왕년에 월 600, 700 벌었는데 지금 150 버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이 노후를 망칩니다. 150을 버는 게 초라한 게 아닙니다. 150을 버는 동안 여가 소비를 줄이고 생활 리듬을 지키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면 그 150의 가치는 체감상 250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력이 살아납니다.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감각이 남아있으면 투자에서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이제 여기서 QLD, TQQQ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많은 분이 레버리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 그러니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서 QLD, TQQQ를 은퇴 자금처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속도 장치가 아니라 감정 증폭기입니다.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내리면 공포가 3배로 커집니다. 특히 생활비가 빠듯한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잡으면 하락은 단순 손실이 아니라 생존 위협이 됩니다. 그 순간 사람은 규칙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QLD, TQQQ를 노후에 쓰려면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이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성장 엔진을 다는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집은 있지만 쓸 돈이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레버리지로 한 방을 노리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쓸 돈의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레버리지를 도구로 올리면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 저는 4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 내 인생 손익계산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번 달 고정지출, 변동지출, 보험, 대출, 교육비, 차량비, 경조사비, 구독료, 기타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단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남는 돈이 마이너스인지. 여기서 마이너스면 투자는 기회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투자 수익으로 메우려고 하면 투자 자체가 생활비가 됩니다. 생활비가 된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공포에 의해 매도됩니다. 둘째 단계, 비상자금을 먼저 고정하셔야 합니다. 이건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줍니다. 비상자금이 있으면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으면 레버리지도 규칙대로 쓸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 반퇴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시고 어렵다면 주 3일이라도, 주 이틀이라도 사회형 일자리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리듬이 있으면 지출이 줄고 심리가 안정되고 투자에서 무리수가 줄어듭니다. 넷째 단계, 그 위에 QLD, TQQQ를 얻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원칙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둘째, 매수보다 매도 규칙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이 매수 타이밍만 찾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매도 규칙이 없으면 결국 폭망 루트를 탑니다. 그럼 어떤 매도 규칙이 필요하느냐? 레버리지는 목표가 아니라 역할로 정의하셔야 합니다. QLD, TQQQ는 성장 엔진입니다. 성장 엔진이란 불어날 때 일부를 떼어내서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기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흐름이 가능합니다. QLD, TQQQ가 충분히 올라서 계좌가 숨을 쉴 때 일부를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의 일부는 배당이나 이자처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으로 옮깁니다. 나머지는 다음 조정에 대비한 대기 자금으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가 단순 도박이 아니라 현금 흐름 공장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레버리지를 들고만 있으면 결국 언젠가 큰 하락에서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을 어떻게 해볼까? 이 생각에 매달리지 마셔야 합니다. 집을 팔 것이면 과감하게 파셔야 하고 아니라면 집은 상수로 두고 현금 흐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뽑아 쓰는 방식은 심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내 집 벽돌을 한 장씩 떼어먹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알아도 실행을 못합니다. 손해보는 느낌, 집값이 더 오르면 억울한 느낌, 빚지는 느낌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로 만들든 투자로 만들든 둘을 섞든 반드시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년의 불안이 커집니다. 뉴스는 불안하고 주변은 비교하고 집값은 흔들리고 물가는 오르고 내수는 침체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소비를 하고 더 자극적인 투자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은 실패합니다. 중요한 건 점검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달은 돈이 어디서 샜는지, 다음 달은 무엇을 줄일지, 무엇을 늘릴지 이걸 보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바로 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저는 집밖에 없는데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지출 구조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집밖에 없다는 건 자랑이 아니라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으면 집은 숫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QLD, TQQQ는 은퇴 준비에 적합합니까? 조건부입니다. 생활비가 안정되어 있고 비상자금이 있고 반퇴 소득이 있거나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 있고 포지션을 과하게 잡지 않으며 매도 규칙이 있다면 성장 엔진으로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빠듯한 상태에서 은퇴, 자금 전부를 레버리지에 넣는 건 투자라기보다 생존을 거는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이 적당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있습니다. 내가 하락장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비중이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건드리지 않는 비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일부를 떼어낼 수 있는 비중이어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핵심은 많이 들고 버티는 게 아니라 불어날 때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락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행동을 미리 정하십시오. 어디서 추가로 살지, 어디서 멈출지, 어디서 일부를 정리할지 이걸 정하지 않으면 하락장에서 결정권은 공포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포는 늘 최악의 타이밍을 선택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평생 일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평생을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의 리듬을 유지하며 삶의 비용을 통제하며 투자로 시간을 사는 구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반태는 벌이의 크기보다 인생의 충격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집 한 채 믿고 노후를 버티는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쓸 돈이 없는 순간 그 집은 안전망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그 족쇄를 풀 방법은 집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QLD, TQQQ 같은 성장 엔진을 쓰면 계좌가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 없이 성장 엔진만 달면 차체가 먼저 부서집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CEO로 부임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달 손익부터 보십시오. 남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는 돈으로만 규칙 있는 성장 엔진을 쓰십시오. 그게 노후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